그 다음에 맛있는 과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일의 칼륨 함량은 천차만별이에요. 이 중에서 칼륨 양이 적은 것은 귤과 사과가 있겠습니다. 이 사과의 경우에는 중간 사이즈 250g 한 개 기준으로요. 약 256mg 정도의 칼륨이 들어가 있고요. 밀감의 경우에는 한 개 100g 기준으로 약 120mg 정도의 칼륨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딸기는 한 개 15g 기준으로 약 26mg 정도의 칼륨이 들어가 있고요. 블루베리는 칼륨 함량이 정말 낮은 대표적인 과일인데요. 30개 90g 기준으로 불과 63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이 정도면 한 줌 정도의 1인분인데요. 칼륨 수치가 많이 낮기 때문에 칼륨 걱정은 조금 덜고 맛을 즐기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과일 통조림의 경우에도 칼륨 수치가 줄어드는데요. 이때에는 꼭 통조림에 있는 물은 드시지 말아야 합니다. 통조림의 경우에는 칼륨이 통조림에 같이 들어간 물에 용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복숭아 통조림의 경우에는 반개 복숭아 60g 기준으로 고작 48mg 밖에 칼륨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통조림 과일의 대명사 파인애플의 경우에는요. 한쪽 40g 기준으로 48mg 밖에 칼륨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과일도 있는데요. 바나나가 대표적입니다. 바나나는 중간 사이즈 한 개가 150g 기준으로 해서요. 칼륨이 무려 324mg이나 들어있습니다. 또한 말린 과일류도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데요. 기본적으로 말린 과일류보다는 생것을 드시는 것이 칼륨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말린 과일의 대표적인 곶감은요. 한 개 40g 기준으로 무려 268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수박 한쪽 400g과 맞먹는 칼륨 양이니까요. 곶감 하나가 얼마나 많은 칼륨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겠죠. 과일은 통상적으로 칼륨 함량이 높은 경우가 꽤 있어서 조심해야 하긴 하지만요. 통조림이나 조림을 거치고 나면 칼륨 수치가 확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일도 통조림과 같은 후처리를 통해서 드시게 되면 칼륨 걱정을 많이 덜 하면서 먹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유용한 사실이죠. 그 다음 야채입니다. 야채도 빼놓고 설명할 수 없죠. 야채는 음식 중에서요. 가장 칼륨 함량이 높은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야채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야채에 들어있는 각종 비타민과 섬유질은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야채는 전반적으로 칼륨이 높긴 하지만요. 후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칼륨이 대폭 줄어듭니다. 야채 칼륨을 확 낮추는 조리법은 다음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통상적으로 권고되는 야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 3개 50g을 기준으로 해서요. 칼륨의 양은 약 180mg입니다. 근데 우리가 브로콜리 생으로 먹나요? 이 브로콜리의 경우 물에 데쳐서 먹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칼륨 수치는 대폭 낮아지게 됩니다. 약 99mg으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물에 충분히 끓여서 오래도록 담궈서 먹는 아스파라거스와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도 아스파라거스 통조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칼륨 함량이 매우 낮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3개 45g 기준으로 77mg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근의 경우에는요. 생당근 한 개는요. 약 200g 정도가 돼요. 이 기준으로 약 486mg의 칼륨이 있는데요. 이 당근을 데쳐서 먹으면요. 칼륨의 양은 376mg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당근의 경우에는요. 한 개보단 반 개를 먹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콩나물의 경우에는 칼륨이 적은 것으로 유명해요. 1인분 50g 기준으로 불과 77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콩나물을 물에 데쳐서 먹으면요. 칼륨은 훨씬 더 줄어드는데요. 불과 20mg 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콩나물이나 야채를 드실 때 꼭 참고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자나 고구마의 경우에는 칼륨에 관해서만큼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즉 문제적 칼륨 보유자들이죠. 고구마 반개 125g 기준으로
무려 547mg의 칼륨이 있고요. 감자도 비슷합니다. 문제는 감자나 고구마의 경우에는 쪄서 먹어도 칼륨량이 잘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요. 왜냐하면 통으로 찌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자, 고구마는 되도록 피하라고 많이들 권고를 하는데요. 감자, 고구마를 그래도 최대한 칼륨을 빼서 먹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더 자세한 조리법은 다음 시간에 조리법을 설명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콩류, 견과류가 있죠. 이 콩류, 견과류는요, 안타깝게도요, 대개 칼륨의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되도록 추천을 하지 않아요. 이 콩류의 경우에도 찌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대두의 경우에는 생콩 4분의 1컵 40g 기준으로 해서 칼륨이 무려 760mg이나 돼요. 대단히 높은 수치인데요. 대신에 이 콩을 삶은 콩 통조림의 경우에는 칼륨 양이 25mg으로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거의 63빌딩이 일반 빌라 정도로 줄어든 것 같은 정도로 확 줄어들게 된 것이죠. 또한 두부의 경우에도 100g 기준으로 해서 보면요, 이 칼륨의 양이 140mg이 되니까요, 콩 자체보다는 상당히 칼륨량이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음식을 먹다 보면 마시게 되는 일도 있잖아요. 이제 음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과 주스의 경우에는 칼륨량이 다른 주스류들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인데요. 한 컵 200ml 기준으로 해서요, 약 262mg의 칼륨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과일 주스 중에서는 가장 적은 편입니다. 오렌지 주스의 경우에는 한 컵 200ml 기준으로 약 378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오렌지 주스의 경우에는요, 반잔 정도 드시면 사과 주스 한 잔보다 조금 더 많은 칼륨을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오렌지 주스와 비슷한 정도로 칼륨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우유입니다. 보통 우유 한 컵은 칼륨이 약 315mg이 들어있습니다. 저지방 우유는 이보다 더 높은 400mg 정도가 들어있는데요. 우유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백질 함량도 높기 때문에 많이 드시긴 곤란하지만 반컵, 즉 100ml 이하인 경우에는 칼륨 수치와 단백질 수치가 반으로 줄기 때문에요. 꼭 드셔야 한다면 섭취량을 반잔 정도로 적게 맞춰주시는 것이 훨씬 좋다고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야채 소스 중에서는 토마토 소스가 칼륨량이 많기로 유명하니까요. 이 토마토 소스는 되도록 뿌리지 않는 것이 좋겠죠. 우리가 면류가 적다고 해서 파스타를 먹을 수도 있는데 이때 토마토 소스를 뿌려서 드시게 되면은 칼륨량이 대단히 높게 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참 다양한 음식과 칼륨량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단순히 어떤 걸 먹어라, 어떤 걸 먹지 마라 라고 말하는 부분들은요, 사실 환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조리법에 따라서 칼륨량은 매우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먹는 양에 따라서 칼륨이 적은 식품도 칼륨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의 양 또한 고려를 해야 하고요. 아무래도 야채류에 칼륨이 많긴 하기 때문에 야채를 먹을 때는요, 잘게 썰어서 물에 오랜 시간 동안 담궜다가 드시거나 익혀서 칼륨량을 조절해서 드시는 것이 좋은 조리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더 구체적인 칼륨을 줄이는 조리법과 전체적인 정리는요,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